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채널이 벌써 개설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3년 1월 19일에 만들었는데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오늘이 1월 19일이니까요. 그쵸? 조회수가 벌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250만 회 정도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한 하루 보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좀 시작해 볼까요?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vs SEC가 나오면서 SEC가 사실 리플사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도 건드렸던 이력이 있었죠. 판사가 또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2주에서 6주 정도 이후에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천천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겼네요. 역시나 SEC를 통해서 미국 산하에 있는 그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건드리고 바이낸스 건드리고 리플사 건드리면서 그들끼리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개미 떨구기 하면서 반드시 가치 반영되는 토큰들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시작해 볼까요? 작년 6월달 정도였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증권성 여부가 있는 코인들을 거래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코인들을 건드렸었죠?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코스모스,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많아죠? 알고랜드, 엑시 인피니티 등등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역시나 그 SEC는 메이저 알트코인만 건드린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또한 그대로 건드렸었죠. 똑같은 시기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도 기소하면서 증권성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런 토큰들을 거래하고 있다는 부분. 바이낸스 토큰이죠. BNB 코인, BUSD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대로 겹칩니다.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폴리곤, 마틱, 파일코인, 아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마나, 알고랜드, 엑시 인피니티, 코티 등등과 같은 이런 증권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또한 건드렸다라는 부분. 참 미국의 힘이 막강한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EC가 코인베이스는 미국 거래소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바이낸스는 중국 기반의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아이러니하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홍콩에서 인정한 토큰들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증권으로서 SEC로 건드리는 그런 코인들이 겹치기 마련이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뭔가 싸우는 것 같은 패권을 갖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금권 세력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홍콩 정부가 거래 승인한 토큰들 목록과 SEC가 증권이라면서 기소한 토큰들의 목록이 겹친단 말이에요. 정말 의아한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쵸? 홍콩은 승인을 하고 미국은 거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아직까지도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굉장히 초기 시작이면서 과도기적 부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암호화폐 생태계가 커지기 전 임계점 그래프의 초기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이제 슬슬 규제의 명확성으로서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의 코인베이스 소송이라든지 바이낸스 소송, 리플사의 소송 잘 마무리가 되면서 더 탄탄해지는 그 암호화폐 생태계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JP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오랜만에 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 투자할 권리는 인정하겠으나 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블록체인은 유용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나 기사를 통해서 마지막 개미털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항상 JP모건 CEO가 얘기한 뒤로 가격이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개미털기는 JP모건 CEO 담당이라는 것 우리는 많이 지켜봐 왔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내가 정부라면 암호화폐를 폐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계속적인 그런 개미들의 참전을 맡고 있는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것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것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기득권 세력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1900년대 후반에 리플사의 CTO죠. 데이비드 슈워츠가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그 컴퓨팅 시스템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과 굉장히 연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미국은 달러의 힘을 빼면서 CBDC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브릭스를 동원하여 천천히 시나리오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2019년에 있었던 뱅가드 포럼을 통해서도 그 금권 세력이 연결됐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뱅가드부터 뿌리로 시작을 해서 JP모건이 연루되어 미지오 은행과 함께 리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가 유치됐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 금권 세력 JP모건 역시 리플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다보스 포럼에 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제 SEC 법정 다툼 속에서 IPO 약간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듯한 표현 또한 했었죠. IPO를 사실 연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급할 필요는 없죠. 이제 리플사가 그 SEC의 공격을 받은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 이외에서 IPO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부분보다도 이 리플이 IPO가 되는 것, 기업 공개가 되면서 자금을 더 투자 유치받는 것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 왜 최우선 순위가 아닐까요? 이미 리플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 이외에서 IPO를 고려한다고요. 이미 리플의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두바이로 옮기려면 100번이고 옮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리플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 또한 이전할 일은 없다라고, 미국 이외 국가에서 IPO를 할 일은 없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상장하는 것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리플사는 과거 초기부터 굉장히 큰 투자를 유치받았기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들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줄이 들어오는 것, 투자가 들어오는 것, 상장하는 것에는 큰 급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또한 리플사의 지분을 크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계 경제 포럼에 모인 월가의 수장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제이미 다이먼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정학 위기와 부채 증가 등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근데 어제 영상에서만 보더라도 미국 연준의 이사가 금리 빠르게 내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경제 좋다라고 했으면서 이 월가의 수장들은 미국 경제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얘기하네요. 역시나 미디어를 통해서 개미들을 농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맥을 짚는 기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와 기업 이익의 하락은 같이 온다는 부분. 시간이 머지않아서 금리 인하가 찾아오게 된다면 유동성이 풀리는 그 속도보다 고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버티지 못하는 부동산,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 금융 리스크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언제 한 번에 몰락이 될지 우리는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SBI 홀딩스가 XRP 레저의 생태계에서 역시나 NFT를 또 발행하면서 생태계를 점점 더 키우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제가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의 혁신으로서 도매용 CBDC에 이동해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리플의 XRP가 들어간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외에도 CBDC가 구현되는 부분에 리플사의 CBDC 플랫폼이 국가 단위로 계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스마트 컨트롤까지 사이드 체인이 아닌 메인넷에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현재 블록체인 개발회사 피어시스트와 함께 그 가능성을 천천히 열어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XRP 레저 생태계의 유동성 허브, 리퀴디티 허브로서 모든 결제가 토큰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그 페이먼트망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원 솔루션 역시 리플사의 기술력인 리퀴디티 허브,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 더 나아가 방금 언급드렸던 NFT 또한 구현할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500만 개 이상의 NFT가 구현된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구현과 자산의 토큰화, 이 RWA의 실물 자산의 토큰화 역시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리플사의 비전, XRP에 대한 그 유틸리티에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다음 트위터를 보게 되면 하나의 특허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쓰여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수년 전에 실시간 결제 특허를 취득하면서 리플사가 XRP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트위터만 보고 우리는 와 대박이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이랑 같이 가겠구나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하나하나씩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천천히 볼까요? 일단 이 해당 문서가 정말 위조가 아닌지 합성이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원문을 찾아볼 필요가 정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6월달 정도에 정말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이 하나의 특허를 발표한 부분에 정말로 리플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언급됐던 그 피규어 7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돌려서 천천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 원장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차익 결제라는 주제로서 특허를 제공한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요청한 것이 맞고요. 특허를 조금 더 살펴보자 하니 디지털 달러가 보이고요. 디지털 싱가폴 달러가 보이네요. 이 부분에서 분산 원장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실시간으로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리플의 DLT 솔루션이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사도 나왔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을 인용하면서 결제 시스템 특허가 출원된 이력이 있다. 역시나 리플 기술을 활용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특허 방법에 대해서 명시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사만 보고 정말 대형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XRP가 없는 리플이라는 부분, 즉 X-Rapid가 아닌 X-Current가 2019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구현이 됐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죠? 특허에는 은행이 서로 돈을 확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인 그 예치금 계좌, 노스트로 계정, 보스트로 계정을 인용하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X-Current를 넣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비용은 많이 들어 유동성을 해치는 부분에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 블록체인 기술의 영감을 받아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입히고 XRP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X-Current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개념이 도입되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간 건 맞지만 XRP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터레저 프로토콜 연결다리의 기능이 들어가면서 게이트웨이에서 뿜어나오는 그 차용증의 개념 IOU로서 나름 스위프트 1.0을 굉장히 혁신화하면서 빠르게 결제가 일어난 건 맞지만 기사에서 언급됐던 노스트로 계정, 보스트로 계정과 같은 그 예치금 계정은 유동성을 여전히 해친다라는 부분에선 역시나 아직까지도 한계점이 명확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Current에 대한 특허가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 CBDC의 세상에서는 X-Current가 아닌 ODL이죠. X-Rapid가 더 나가서 리플 페이먼트가 탑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플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수료로서 브릿지 통화로서 XRP를 사용하면서 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0.00001 XRP가 소각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굉장히 싸고 트랜잭션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고 블록체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차율이 0% 정확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금융의 혁신의 방 도입되는 것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25년 11월 달까지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는 그 ISO 2002의 전체 마이그레이션의 이정표를 명시하고 있었죠.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리플사는 굉장히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탄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개발과 보완을 반복하겠죠. 지금 현재도 이 XRP 레저의 원장 안에 리플의 컨센서스 레저 합의 원장뿐만 아니라 자동화 마켓 메이커, 더 나아가 덱스의 기술 동안 통합을 연구 중이라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리플사는 그 금권 세력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의 방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어갈 것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현재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을 잠깐 좀 언급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디지털 은으로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토큰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코인 바이낸스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가격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코인 망했다, 라이트코인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미 망한 쓰레기 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역시 라이트코인의 개발자인 찰리 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이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은 코인베이스와도 어느 정도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염두에 볼 필요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만든 EDX 마켓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도 역시나 라이트코인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조금 더 볼까요? EDXM 뿐만 아니라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죠. CBOE 역시나 마찬가지로 라이트코인을 인덱스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 하나 더 볼까요? 매트릭스 포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라이트코인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최초의 디지털 은행이죠.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라이트코인을 인덱스로서 활용하면서 기관들의 검증이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같은 경우는 미국과 연관된 EDX 마켓이라거나 CBOE라거나 모건 클릭 디지털 등등 아직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스위스의 시그넘에는 XRP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죠. DBS 역시 XRP를 기관들이 매집할 수 있는 통로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사의 소송만 마무리가 되면 방금 언급드렸던 매트릭스 포트라든지 CBOE라든지 더 나아가 EDX 마켓에도 당연히 XRP가 인덱스로서 활용이 되면서 ETF까지 활성화되는 그 시기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음 EDX 마켓에 상장될 토큰은 어떤 것이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라이트코인 역시 굉장히 큰 자금으로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목록에 반드시 XRP가 재편입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